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은 허리 내부의 압력을 줄여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허리 협착증이 왜 척추 내부의 압력과 관련이 있는지, 척추 내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협착증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잘 낫던가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던가요?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도 치료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허리 협착증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긴 만성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허리 협착증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란 이름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에 걸쳐서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 맨발 걷기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단전치기라든가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쉬운 여러 가지 생활 방법들을 매일 아침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집에서도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우선 허리 협착증에 앞서서 모든 통증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저는 허리 협착증뿐만 아니라 많은 통증 질환들을 10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10년을 치료하면서 느낀 게 뭐냐? 압력이더라, 압력. 뭐하고 뭐가 만든 압력? 뼈와 근육과 인대가 만드는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통증이 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아픈 사람한테는 목에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었더니 목 주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해소되더라. 어깨가 아픈 사람에는 어깨에 있는 특정 인대를 풀었더니 그 인대가 밑으로 누르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해결되더라. 무릎이 아픈 사람 역시도 무릎 관절 안으로 압력을 더 심하게 하는 인대들을 풀어보니까 무릎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들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큰 관절 말고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도 손가락 주변에 있는 인대와 관절낭, 관절 사이를 침치료를 통해 풀어줬더니 손가락 내부에 압력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협착증 역시도 압력의 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왜 허리 협착증이 어떤 압력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모든 통증은 압력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역시나 허리 협착증도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어디에 발생합니까? 허리에 발생하죠. 더 크게 보면 어디에 발생하죠? 척추 내부에 발생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깊게 있는 척추 내부에 발생해요. 척추에는 2개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뼈하고 뼈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이 바깥쪽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 이것을 외공이라고 합니다. 구멍 공자. 자,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을 무슨 공이라 그래요? 내공이라 그래요. 이런 2개의 구멍이 있고 뼈들에 의해서 내부가 관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관이 머리부터 허리 아래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디스크가 흘러나오고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 내부의 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죠. 척추 내부의 공간이 좁아지는 병을 협착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척추 내부가 좁아져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부는 좁아지지만 압력은 높아지지 않은 겁니다. 압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구멍이 싹 막혀야죠. 그러지 않아요? 모든 곳들이 쫙 막혀야지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구멍인 외공, 내부는 좁아졌지만
이 외공이 원활하게 잘 열려 있으면 압력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외공이 잘 열려 있으면 통증 정도가 덜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술은 뭐냐? 우리가 수술하면 허리협착 증상이 우선 좋아지잖아요. 뭐냐? 이 공간을 넓혀주는 건데요.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게 되죠. 나사를 박아가지고 척추를 넓히는데요. 이러면 공간도 넓어지지만 뭣도 줄어들어요? 압력이 줄어들게 돼요. 수술 또한 결과적으로 공간을 늘려서 압력을 줄어들게 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궁극의 해결책이냐? 물론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선택해야 되지만 수술을 평생 받을 수는 없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아픈 경우,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또다시 수술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척추의 내부에 허리협착증을 만들어내는 척추 내부에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뼈를 떼어내거나 나사를 박는 등의 척추 내부에 아주 강력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척추 내부를 변형시킴으로써 여러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고도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바로 그 방법이 도침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침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이 뼈하고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뼈하고 뼈는 뭘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하고 뼈가 맞닿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인대하고 근육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대하고 근육들이 꽉 잡아당기게 되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척추뼈가 겹겹이 쌓여있는데 근육들로, 인대들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대와 근육이 다 굳어 있으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요? 줄어들어요? 높아지죠. 그러면 통증이 심해질까요? 줄어들까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통증이 심해지죠. 자, 그래서 이 뼈를 건드리지 않아도, 수술은 뼈를 건드렸지만 도침은 뼈를 건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근육과 인대를 풀어줌으로써 척추 내부의 압력을 줄여줄 수 있다. 자,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다. 여기 보이는 이 구멍은 바깥쪽으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 외공이 있고 안쪽으로 있는 구멍이 내공이죠, 내공. 예. 어떤 구멍이냐면 바로 여기가 내공이죠, 내공. 그래서 뼈를 떼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내공을 넓히기 위한 거예요. 바깥쪽으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게 외공이 외공. 이 내공과 외공이 잘 소통하도록 척추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내공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워요. 척수가 있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도침 치료는 또 어떻게 압력을 줄여줄 수 있냐? 바로 외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공을 다른 말로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추간공이 지금 보면 여기 뻥 뚫려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과 인대들 여러 조직에 의해서 꽉 막혀 있고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흘러나온 디스크, 여러 근육과 인대들이 유착이 되어 있어요. 이곳을 도침으로 풀어주게 되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통증과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의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위에 뼈와 아래 뼈에 굳어있는 인대, 근육을 풀어주어서 어때요? 잡아당긴 힘을 줄여주면 압력이 줄어든다. 또 척추 바깥쪽으로 신경이 나오는 외공, 바깥 구멍, 다른 말로 하면 추간공, 이 추간공의 유착을 풀어주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줄어준다. 추간공을 외공. 그래서 도침으로 치료하게 되면 뭐가 좋냐? 척추 내부의 압력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도침은 침이 얇잖아요. 얇은 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인체에 큰 손상 없이, 큰 흔적 없이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냐? 도침을 쓰게 되면 우리가 고령화로 인해 살 날이 많잖아요. 수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침이 얇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증상 개선이 필요한 바로 이 허리 협착증에 반복적으로 시술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이 도침 치료가 또한 척추 내부의 압력도 줄여주면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 도침 치료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침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냐?
추나 치료를 권해드려요. 자, 허리 협착증은 뭐를 줄여야 한다고요? 압력. 추나는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추나는 뼈를 맞추는 것. 아이고, 뼈를 어떻게 맞춰요? 뼈를.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뼈 맞추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척추는 아탈구라 그래, 아탈구. 미세하게 뼈가 틀어져요. 미세하게. 근데 척추 내부는 좁기 때문에 미세하게만 이렇게 틀어져도 내부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미세하게 틀어진 척추는 센 힘으로 맞춰야 돼요. 살살 작은 힘으로도 교정이 가능해요. 교정이. 그래서 도침 치료 후에 추나 치료를 통해서 아탈구된 뼈를 맞춰줌으로써 뭐가 줄어든다? 척추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발끝치기는 반드시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방법이에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고관절이 움직이게 돼요. 고관절이. 그러면서 골반, 허리 순서로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발끝치기를 3분에서 10분간 하시면 척추가 교정이 된다. 그러면서 아탈구된 뼈가 교정이 되면서 척추 내부가 넓어지고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3분에서 10분 발끝치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발끝이 안 닿죠. 하는 신용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발끝이 닿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고관절이 충분히 풀리고 척추가 교정돼 가면서 발끝이 닿게 돼요. 근데 잠을 자기 전에 하라 그랬죠.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됨으로써 허리 협착증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다른 원인인 혈류순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은 결국 압력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 저는 이 두 가지 핵심이라 보는데 발끝치기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간 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증상은 척추 내부가 좁아지면서 결국 압력이 높아진 거다. 근데 압력이 높아졌을 때 내부를 가만히 놔두더라도 바깥쪽 구멍을 뚫어준다든가 또는 척추 뼈 사이를 풀어가지고 뼈하고 뼈 사이에 걸리는 압력을 줄임으로써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만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침인데, 이 도침은 미세한 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허리를 관리해야 되는 허리 협착증에 매우 적합한 치료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도침 치료 이후에 뭘 할 거냐? 추나 치료와 발끝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허리 협착증에 도침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꼭 도침 치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